박영수는 행복 실버타운 302호 창가에 앉아 북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의 단풍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그에게 이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달력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혼잣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에 대답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러게요. 빨래 널기 딱 좋은 날씨예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5년 29의 청년 교사였던 그가 처음 순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하게 빗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힘드시죠? 첫 만남에서 순자가 건넨 그 말에 영수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만 이야기했지만 순자는 그의 힘든 점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결혼 후 둘은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순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1978년에 큰아들 민호가, 1981년에 딸 수진이, 1984년에 막내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숙제 도와주세요. 아빠,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아빠, 저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자율학습을 지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수진이가 반장으로 뽑혔대요. 준호는 그림 그리기에서 상을 받았어요. 순자는 언제나 아이들의 작은 성취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수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앞서 걸었고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들꽃을 꺾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어려서 영수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글쎄, 아마 더 높은 산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커서 직접 가보렴. 그때의 영수는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은 이미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아빠, 학원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해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세계에는 영수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영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수진이가 간호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준호는 예술을 하고 싶어 해요. 반대하지 마세요. 순자의 조언 덕분에 영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영수와 순자는 둘만의 시간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육아도 도왔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네요. 순자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영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봄 순자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병마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자를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걱정 끼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순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고마웠어요 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의 제자들, 순자의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슬퍼해야 할 아이들은 장례 절차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장례식 다음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설도 좋고 안전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자주 못 뵈니까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영수는 행복 실버타운에 오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이 가실까요? 옆방에 사는 김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올까요? 영수는 그런 희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 6시, 영수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깨어났습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10월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산이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보. 영수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순자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45년 전 그 미소는 여전히 영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체조를 한 후 영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행복 실버타운의 식당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약 1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아침 메뉴는 흰죽과 김치, 계란찜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영수보다 2살 많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3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노인의 활동도 하고 합창단에서 노래도 했습니다. 그래요. 점심 먹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볼까 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벌써 출근했을까? 수진이는 야간 근무라고 했는데 잘 들어갔을까? 준호는 요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일주일 전 민호가 보낸 아버지,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번호를 누를 뻔했다가 멈췄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되지.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간병사 최 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약을 받아 먹으며 최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교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 공부 봐주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수학은 제가 봐줄 수가 없어서요. 그래요?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영수의 제안에 최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한데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제 전문이니까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영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수는 약속대로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행복 실버타운의 정원은 제법 넓었습니다. 느티나무 몇 그루와 벤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휴식하기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전화였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아. 반갑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밤 근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버지 죄송한데 병원에서 급히 불러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일 먼저 해라. 조심해서 다녀와.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안부 인사 몇 마디 나누고는 바쁘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다는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영수는 김할아버지, 이 할머니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자녀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만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본 게 언제였을까? 민호는 2달 전, 수진이는 3달 전, 준호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바빠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김할아버지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다니는 회사도 언급되었습니다. 민호가 괜찮을까? 영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영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오늘은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몸 건강히 지내면 좋겠다.
최 씨의 아들 준영이 공부를 봐주기로 했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오랜만에 아이를 가르칠 생각에 기대가 된다. 영수는 펜을 놓고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너무 그립네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정말 뜸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최 씨의 아들 준영이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할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영이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의 손자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가져왔구나. 어디 보자. 영수는 40년간 쌓인 교육 노하우를 발휘해서 준영이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맞힐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준영이의 말에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돌아간 후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연락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1월이 되자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행복 실버타운 정원의 느티나무도 노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자신의 심정과 닮았습니다. 벌써 실버타운에 온 지 3년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요? 최 씨의 아들 준영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2달째 영수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는 준영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분수를 배워보자.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교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으면 손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의 아들 현우는 올해 중학교 2학년, 딸 지훈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수진의 딸 서연이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손자들의 숙제도 봐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맞게 풀었나요? 준영이의 목소리에 영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똑똑하구나. 영수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준영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가 있어요? 준영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있지. 현우, 지훈이, 서연이. 3명이나 돼. 우와, 맞네요. 자주 만나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본 게 언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 미안해. 가끔 만나지.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영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영이가 돌아간 후 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들고 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바쁘니? 아, 네.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정말 급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일 열심히 해라. 통화는 1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할까? 영수의 예상대로 민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의 첫마디부터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아, 다행이다.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어떻고? 바빠 죽겠어요. 병원이 너무 바쁘고 서연이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 하고. 그래, 힘들겠네. 서연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요즘 피아노 배우는데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회되면 그렇게 해요. 아, 아버지 죄송한데 서연이 학원 태워다 줄 시간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거라. 이번에도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준호는 창업을 한다며 대전으로 내려간 후 가장 연락이 뜸한 아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사업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이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어서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별일 없지. 언제 올라올 수 있겠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조금 여유 생기면 올라갈게요. 그래, 몸 건강히 지내거라. 네, 아버지도요. 준호와의 통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수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엄했던 걸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걸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을 때, 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뛰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시간들이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써보자. 영수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예쁘다며 사두었던 하늘색 편지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첫 줄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호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아빠가 편지를 쓴다니 놀라겠지? 요즘 너희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봐도 모두 바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민호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니? 1978년 3월 15일 새벽 2시였어. 너는 3.2kg의 작은 아기였지. 엄마가 힘들어했지만 너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잊고 행복해했어.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너무 기뻐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단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빨랐어.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또렷하게 말했지.
기억하니 내가 5살 때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일?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을 때는 잘 타다가 손을 놓으면 금세 넘어졌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더라.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 한 번만 더라고 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 중학교 때는 너무 말썽을 부려서 아빠가 많이 혼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사춘기였구나. 아빠도 젊어서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 고등학교 때 너는 아빠처럼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때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경영학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지지해줬잖아. 너의 선택을 믿었거든. 대학교 4년 동안 아빠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과외도 하고 방학 때는 학원에서도 가르쳤어. 힘들었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단다. 내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와 함께 고깃집에 가서 축배를 들었어. 우리 민호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말이야. 결혼식 날 아빠는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 내 품 안의 작은 아기가 어느새 한 여자의 남편이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 현우와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빠에게는 손자, 손녀가 생긴 거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가서 처음 본 현우의 작은 손을 만질 때 마치 내가 태어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단다. 민호야, 아빠는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해.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만 가끔은 아빠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아.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 하지만 가족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구나. 특히 현우와 지훈이가 많이 궁금해. 공부는 잘하고 있니? 키는 많이 컸을까? 바쁘겠지만 가끔 전화라도 해줘. 아빠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단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사랑하는 아빠가. 첫 번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잠시 쉬었다가 수진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우리 딸 잘 지내니? 수진아, 너는 우리 집의 작은 공주였어. 1981년 여름에 태어난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엄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꼭 인형 같다고 했어. 너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어. 민호 오빠가 다쳤을 때 밴드를 가져다 주고 준호가 울면 장난감을 빌려주고. 그래서 아빠는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단다. 중학교 때 내가 아빠에게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지? 그때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정작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너는 공부도 잘했지만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때마다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곤 했지. 너는 항상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자랑했어. 간호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 4년 동안 실습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결혼해서 서연이를 낳았을 때 아빠는 또 할아버지가 된 거야. 서연이가 처음 아빠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수진아, 너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겠어. 아빠가 곁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가끔 서연이 돌봐주러 갔을 때 내가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단다. 서연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아빠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우리 손녀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 아빠한테도 연락해줘.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우리 막내, 어떻게 지내니? 준호야, 너는 새 아이 중에서 가장 늦둥이였어. 1984년 겨울에 태어났을 때 아빠는 40살이었지. 나이가 있어서 더 소중하게 생각했단다. 너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했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만들기도 잘했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쓸 때 너는 늘 화가, 발명가 같은 걸 썼어. 기억하니 아빠와 함께 낚시 갔던 일? 너는 8살이었는데 처음 물고기를 잡고는 너무 신나서 계속 웃었어. 그날 집에 와서 엄마와 형, 누나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중학교 때부터 너는 남들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 아빠는 처음엔 걱정됐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주고 싶었어.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너를 보면서 아빠는 대견했어. 내가 만든 작품들을 볼 때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낼까 싶었단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아빠는 반대했어.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응원해줬지. 대전으로 내려간 지 벌써 2년이 넘었구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아빠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안부 전화라도 해줘. 준호야, 너는 아빠의 막내 아들이야.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빠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 같단다. 몸 건강히 지내고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소중해.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세 통의 편지를 모두 마친 영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려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쓰는 동안 영수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읽고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면 바쁘다며 대충 넘어갈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간병사 최 씨에게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최 씨, 이 편지들을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자녀분들께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편지를 보낸 후 영수는 매일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편지를 받기는 했을까? 읽어보기라도 했을까?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다니.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간병사 최 씨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편지가 왔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민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는 순간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아들로부터 답장이 온 것입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벌써 10번도 넘게 읽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전거를 배우던 날 무릎이 까져서 아파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다니.
요즘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께 안부 인사조차 제대로 못 드린 게 부끄럽습니다. 회사 일이 정말 힘들어요.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도 이건 핑계일 뿐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께 연락드릴 시간은 있었을 텐데요. 현우와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얼마 전에 현우가 할아버지는 언제 보러 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뵈러 갈게요. 이번에는 정말 약속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몸 건강하세요. 아들 민호가 편지를 다 읽은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준영이가 수학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영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편지를 보냈거든. 이번 주말에 손자, 손녀와 함께 온다고 해. 우와,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준영이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영수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영이를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모든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준영아, 너도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야 해.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오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네, 알겠어요. 저도 할아버지 보러 자주 올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영수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큰아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온답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분들이 몇 살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중학교 2학년, 지훈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 한창 클 나이네요. 많이 컸겠어요. 영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현우는 얼마나 키가 컸을까? 지훈이는 여전히 예쁠까?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영수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책, 지훈이에게는 예쁜 필통이었습니다. 11시쯤 되자 영수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차가 오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드디어 익숙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에서 민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은 조금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뒤이어 현우와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이제 진짜 숙녀다 됐구나. 현우도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우야, 키가 정말 많이 컸네. 아빠보다도 클 것 같은걸? 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쭙고 죄송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바쁜 줄 아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일행은 영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실버타운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네요. 깨끗하고 넓어요.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설이 좋아서 불편한 건 없단다. 그런데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 방에 앉아서 영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현우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이고 지훈이는 예쁜 필통이야.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영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아니야, 민호야. 너도 힘든 일 많을 텐데. 아빠가 너무 서운해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으셔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어요. 현우와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급 부회장이 됐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리더가 다 됐구나. 대단해. 저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현우도 조심스럽게 자랑했습니다. 역시 우리 현우가 똑똑하더라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러 나갈까요? 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니 좋겠네. 근처 한정식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저희 보러 자주 와야 하잖아요. 지훈이도 덧붙였습니다. 식사 후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와서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걸으니 모든 풍경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수진이도 서연이와 함께 올 거예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 수진이도 온다고? 네, 그동안 못 뵌 걸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호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현우도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주 연락드릴게요. 약속해요. 고맙다, 민호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가족을 배웅하며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면 안 돼요. 저희 금방 또 올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영수는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민호가 현우, 지훈이와 함께 왔다. 2년 만에 보는 손자, 손녀는 많이 컸다. 현우는 키가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지훈이는 예쁘게 자랐다. 민호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수진이 서연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영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수진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영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도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어린이가 아니라 소녀구나. 할아버지, 저 피아노 잘 쳐요. 들어보실래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한테 연주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이는 휴대폰으로 자신이 연주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팽의 작은 곡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잘 치는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수지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린 시절 추억들이 다 떠올랐거든요. 그래, 아빠가 너무 감정적으로 썼나? 아니에요. 너무 진솔해서 좋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일하면서 육아하느라 힘든 거 아빠가 다 안다. 그래도 아버지께 안부라도 자주 여쭙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자신의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 달에 2번은 아버지를 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주 올게요. 서연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더 많이 놀고 싶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서연이는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에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 친구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저녁이 되어 수진과 서연이가 돌아갈 때 영수는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곧 또 올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의 마지막 인사에 영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2월 말 마침내 준호도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준호 옆에 선 20대 후반의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막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준호의 말에 영수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미영 씨가 아버지를 꼭 뵙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아버지, 준호 오빠가 평소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말에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사업은 어때? 많이 안정되었어요.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사업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사업 때문에 정신없었어도 그건 핑계였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빠는 기쁘다. 준호와 미영은 하루를 머물며 영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자주 뵈러 올게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준호와 미영이 떠날 때 영수는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순자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민호도 수진이도 준호도 모두 다시 연락하고 찾아와요.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자랐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새해가 되자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수진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준호도 대전에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문자로 보내주었고, 지훈이는 그림을 그려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피아노 연주 영상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축구 경기에서 골 넣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랑 저랑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새로 배운 곡이에요. 들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수학 시간에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응, 가족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서 그래.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영수는 준영이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도 영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김할아버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네, 그래요. 편지를 써봤더니 아이들이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편지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한번 써볼까 해요.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2월에는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모두 참석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호가 영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 거라.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없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요. 엄마가 가장 원했던 일이니까요. 영수는 하늘에 있는 순자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되자 실버타운 정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벤치에 앉아 꽃 구경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으니까 공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영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현우, 축하해. 다음에 만나면 할아버지가 자세히 알려줄게. 화이팅! 이제 영수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손자의 공부를 도와주고 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일들. 바쁘지만 행복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에 영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내가 먼저 마음을 전했더니 아이들도 답해 주었다.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순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지금의 상황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볕이 행복 실버타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영수는 지훈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중학교 가니까 정말 달라요. 공부도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벌써 중학생이구나. 시간이 정말 빨라. 할아버지도 중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잘 아시죠? 중학생들이 어떤지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이제 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할아버지예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다 부러워해요. 정말? 네. 우리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똑똑하시고 재미있으세요라고 자랑했거든요.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해 준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지훈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정말 외로우셨어요?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 조금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다시는 외롭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지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작은 손가락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자, 우리 지훈이. 오후에는 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할아버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니? 아빠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현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요즘은 기술직도 정말 중요하거든. 할아버지가 아빠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 정말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아빠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며칠 후 민호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진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야,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지지해 주는 게 어때? 요즘은 기술자도 정말 대우받잖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야. 영수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찾아서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억지로 똑같은 길로 밀어넣는 게 아니야.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현우가 원하는 길을 지지해 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현우는 분명 잘할 거야. 그 후 현우는 컴퓨터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5월 어버이날에는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와 미영도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영수는 감격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는 혼자 보냈는데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와 저희의 추억을 모은 앨범이에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을 모았어요. 앨범을 펼치자 온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와, 이 사진들 어떻게 다 모았니? 저희가 하나씩 가지고 있던 걸 모았어요. 엄마가 정리해 놓으신 사진들도 있고요. 영수는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네. 아버지, 엄마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참석해서 큰 가족 모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건배해요. 서연이가 음료수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모든 가족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외롭지 않으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는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게요. 수진이도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자주 올라올게요. 이제 사업이 안정되어서 시간 여유가 생겼거든요.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버이날을 축하해 주었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편지 한 통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6월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둘째 가졌어요. 수진이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수진아. 영수는 손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동생이 생기는구나. 좋겠다. 네, 저도 언니가 될 거예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태명 지어주실래요? 수진이의 부탁에 영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이는 어떨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아이니까. 좋아요. 희망이로 할게요. 7월에는 현우가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현우가 상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설득해 주셔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우의 말에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손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지해준 보람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준영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수학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영이가 이제 수학 천재가 다 됐네. 영수는 준영이를 가르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보람은 여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야. 최 간병사가 고맙다며 영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준영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전문이니까요. 9월이 되자 영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자녀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손자 공부를 이렇게 봐주시다니. 이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영수는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준영이를 시작으로 이제는 5명의 아이들이 영수에게 공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들 중 한 명인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야. 정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영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0월 영수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쓸쓸하게 보냈던 생일이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일찍부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민호가 첫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에요. 깜짝 파티 준비했거든요. 이어서 수진이와 준호도 차례로 생일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각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후 6시 영수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케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손자, 손녀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73개나 꽂으면 너무 많으니까 7과 3 2개만 꽂았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비셨어요? 서연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진대. 아, 그렇구나.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실버타운 근처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희망이도 태어날 거고요.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희망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4명이 될 거예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손자, 손녀가 4명이나 되겠네. 영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수는 선물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준 따뜻한 점퍼, 수진이가 준 건강 보조식품, 준호가 준 독서용 돋보기, 모든 선물이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이 직접 만든 선물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우가 만든 할아버지 캐리커처, 지훈이가 쓴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서연이가 연주한 할아버지를 위한 노래. 지훈이의 편지를 읽으며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외로우셨을 때 저희가 못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인생도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항상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손녀 지훈이가. 편지를 다 읽고 영수는 한참을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영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보냈던 생일을 이제는 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순자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고마워. 11월에는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가 아닌 지훈이로 지었지만 영수에게는 여전히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또 한 명 늘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축하한다, 수진아.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버지도 곧 보러 오세요. 영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갓 태어난 지훈이는 정말 작고 예뻤습니다. 할아버지, 제 동생이에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또 한 명의 손자를 얻었네. 영수는 지훈이를 보며 새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실버타운 정원에 앉아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졌다니. 인생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 준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영아, 무슨 좋은 일 있니?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우와, 대단하다. 영수는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실력이 늘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이런 성적 못 받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가족들이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미영이가 대전에서 올라와서 실버타운에서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수의 방은 온 가족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민호 가족, 수진이 가족, 준호 부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손자, 손녀들이 합창하며 인사했습니다. 너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영수는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우에게는 프로그래밍 관련 책, 지훈이에게는 예쁜 다이어리, 서연이에게는 피아노 악보집, 그리고 갓 태어난 지훈이에게는 작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선물이 있어요. 민호가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따뜻한 전기 담요와 안마기, 그리고 큰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에는 올 한 해 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이 콜라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언제 준비했니?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올 한 해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담았어요. 영수는 액자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 벚꽃 구경 사진, 손자들과 공부하는 사진, 지훈이를 처음 본 날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이런 선물을 받다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어.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어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밤이 늦어지자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남은 영수는 창가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화목해졌어요.
영수는 하늘의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외롭고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기뻐하고 있죠? 우리 현우는 프로그래밍 천재가 되었고 지훈이는 예쁘고 똑똑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영수는 계속해서 순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실버타운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영수는 올해의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오늘로 정말 완벽한 한 해가 끝나간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외로움과 절망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편지 한 통이 가져온 기적이다.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순자야,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내년은 새로운 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준비되어 있어. 영수는 펜을 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순자인 것 같았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 또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영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창가에서 외롭게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영수.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하는 것이며 가족의 끈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